당신이 보는 세상, 진짜입니까? 아니면 조작된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봅니다. 정부, 경제 회복, 성공. 하지만 마트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SNS를 엽니다.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인 B라고 말합니다. 둘 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둘 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2400년 전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속에 묶여 있습니다. 평생 그림자만 봅니다. 그림자가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동굴 밖에 있습니다. 75년 전 조지 오웰은 1984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텔레스크린 앞에 있습니다. 평생 당이 보여주는 것만 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플라톤의 동굴과 오웰의 텔레스크린. 2000년의 시간 차이. 하지만 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진실입니까? 오늘 2024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 밖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TV, 인터넷.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거짓, 더 많은 조작, 더 많은 혼란입니다. 가짜 뉴스, 딥페이크, 알고리즘 필터 버블. 당신이 보는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선택한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보여주고 싶은 세상입니다. 1984에서 당은 말합니다. 2 더하기 2는 5다. 불가능합니까? 하지만 충분히 반복하면, 충분히 강요하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다를 충분히 반복하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논리가 없어도.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오웰과 플라톤을 통해 진실을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조작을 알아차릴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판단력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동굴에서 탈출할 것인가? 도입부 1984와 플라톤, 2000년을 넘나드는 진실의 질문.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두 위대한 사상가를 연결합니다. 플라톤과 조지 오웰. 2400년의 시간 차이. 하지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플라톤의 동굴. 기원전 380년경 플라톤은 국가를 썼습니다. 그 안에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로 봅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림자입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평생 그것만 봤으니까. 누군가 그들을 풀어주고 동굴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눈이 부십니다. 햇빛이 너무 밝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본 것은 그림자였구나. 진짜는 여기 있구나. 플라톤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은 불완전합니다. 진정한 현실이 되어은 따로 있습니다. 철학자는 동굴을 탈출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본 사람입니다. 오웰의 텔레스크린. 1949년 조지 오웰은 1984를 썼습니다. 오세아니아의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텔레스크린입니다. 당이 보여주는 것. 뉴스, 프로파간다. 빅 브라더의 얼굴.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은 과거를 조작합니다. 어제까지 유라시아가 적이었다가 오늘은 이스트아시아가 적입니다. 모든 기록을 수정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스트아시아와 전쟁했다. 사람들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중사고다보 think 때문입니다.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능력. 오웰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은 현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두 사상의 연결. 플라톤의 동굴과 오웰의 텔레스크린.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동굴 속 그림자 텔레스크린의 영상. 둘 다 조작된 현실입니다. 동굴 밖 갯빛 진실. 둘 다 진정한 현실입니다. 철학자의 탈출 윈스턴의 저항. 둘 다 진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에서는 탈출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풀어주고 동굴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웰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윈스턴은 저항했지만 결국 파괴됩니다. 왜 이 차이가 있습니까? 플라톤은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교육과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오웰은 비관주의자였습니다. 전체주의 권력은 인간 정신까지 파괴할 수 있다. 현대의 우리.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는 플라톤의 낙관과 오웰의 비관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서관, 다양한 뉴스 소스. 이것은 플라톤적 가능성입니다. 동굴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동시에 조작도 정교해졌습니다. 가짜 뉴스, 딥페이크, 알고리즘 조작. 이것은 오웰적 위험입니다. 더 교묘한 텔레스크린. 중장년의 여러분은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조작을 알아차릴 수 있는 무기. 오늘 우리는 함께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오웰의 함정을 피하고 플라톤의 길을 갈 것인가? 일부 오웰의 동굴, 신어 뉴스피커와 이중사고 더블 띵크의 작동 원리. 1984에서 당은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합니까? 물리적 폭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 신어 뉴스피커와 이중사고 더블 띵크. 신어 뉴스피커 언어로 사고를 통제하다. 신어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어입니다. 당이 만든 언어. 목표는 단 하나. 사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어떻게 작동합니까? 첫째, 단어를 줄입니다. 자유 freedom라는 단어를 없앱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자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단어의 의미를 바꿉니다. 평화부 Ministry of Peace는 전쟁을 담당합니다. 진리부 Ministry of Truth는 거짓말을 만듭니다. 사랑부 Ministry of Love는 고문을 합니다. 언어와 현실이 반대가 됩니다. 셋째, 미묘함을 제거합니다. 좋다 굿의 반대는 나쁘다 배가 아니라 안 좋다운 굿입니다. 매우 좋다는 더블 플러스 굿 더블 플러스 굿입니다. 모든 것을 단순화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현대의 신어. 중장년의 여러분, 이것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신어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해고, 부수적 피해, 민간인 사상, 선제적 방어, 선제 공격, 대체 사실 alternative facts, 거짓말. 언어를 바꾸면 인식이 바뀝니다. 해고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중립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필요한 과정처럼. 정치인들이 특히 이것을 잘 사용합니다. 세금 인상을 재정 정상화라고 합니다. 복지 축소를 재정 건전화라고 합니다. 듣기 좋게 포장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누군가 복잡한 현실을 너무 단순한 언어로 설명하면 의심하십시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분법. 우리 편이냐 적이냐의 구분. 이것은 신어의 전략입니다. 생각을 제한하는 전략. 이중사고 더블 think 모순을 동시에 믿다. 이중사고는 무엇입니까?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진심으로 믿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말이 안 됩니까? 하지만 오세아니아 사람들은 믿습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웰은 설명합니다. 이중사고는 의식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에 윈스턴은 진리부에서 일합니다. 어제까지 유라시아가 적이었습니다. 모든 신문, 모든 기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스트아시아가 적이 됩니다. 윈스턴은 모든 과거 기록을 수정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스트아시아와 전쟁했다로. 그는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항상 이스트아시아와 전쟁했다. 이전 기억은 잊어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중사고입니다. 현대의 이중사고. 중장년의 여러분, 현대에도 이중사고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영상이 있습니다. 명백히 그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맥락이 다르다. 그때와 상황이 바뀌었다. 내 진정한 의도는. 그리고 지지자들은 믿습니다. 영상을 봤는데도 믿습니다. 이것이 이중사고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 우리 당은 서민을 위한다. 하지만 정책은 부자를 이롭게 합니다. 지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믿습니다. 우리 당은 서민을 위한다와 이 정책이 필요하다를 동시에 모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 반대 증거는 무시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이중사고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평생에 정치적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내 편은 항상 옳다. 상대편은 항상 틀렸다. 이것은 이중사고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필터, 버블 필터, 버블. 현대에는 이중사고를 강화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입니다. SNS, 뉴스 사이트, 유튜브. 모두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하는 콘텐츠를. 결과. 필터, 버블. 당신은 당신과 같은 생각만 봅니다. 반대의 의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계관이 강화됩니다. 모두가 나와 같이 생각해.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알고리즘이 만든 착각. 이것이 현대판 텔레스크린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텔레스크린. 중장년의 취약성.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이 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을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둘째, 확고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형성된 믿음. 바꾸기 어렵습니다. 확증 편향에 더 취약합니다. 셋째, 정보 출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뉴스만 봅니다. 특정 커뮤니티만 참여합니다. 필터 버블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장년층의 강점도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 과거를 기억함.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신어 뉴스픽 언어로 사고를 제한합니다.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이중 사고 더블 think 모순을 동시에 믿습니다. 확증 편향으로 나타납니다. 필터 버블 알고리즘이 당신의 믿음만 강화합니다. 중장년의 취약성 디지털 리터러시, 확고한 세계관, 제한된 정보 출처, 중장년의 강점 경험, 기억. 이제 2부에서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것인지 플라톤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2부 동굴 탈출의 방법, 플라톤의 이성과 정의.
오웰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플라톤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동굴에서 탈출할 것인가? 이성 리싱, reason이.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성 reason, 기계 spirit, 욕망의 appetite.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성이 지배해야 한다고. 이성만이 진리를 볼 수 있다고. 욕망은 그림자에 만족합니다. 기계는 명예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성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현대적 적용. 욕망에 따르면 이 뉴스가 나를 기분 좋게 하니까 진실이야. 기계에 따르면 이 뉴스가 내 편을 지지하니까 진실이야. 이성에 따르면 증거가 무엇인가? 논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이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르네 데카르트의 596에 1650는 말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남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커즈초, ergo sum. 이것만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이 방법을 적용하십시오. 뉴스를 볼 때 이것이 진실인가? 가 아니라 이것이 거짓일 가능성은? 부터 물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정보를 줄 때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것을 말하는가? 이 사람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스승은 질문으로 가르쳤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믿는가? 증거가 있는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반대의 의견은 무엇인가? 내가 틀렸을 가능성은? 이런 질문이 당신을 동굴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진실 분별의 구체적 방법.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이 정보는 어디서 왔습니까? 1차 출처입니까? 2차 출처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까? 예를 들어, 가 이렇게 말했대. 직접 확인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맥락은 무엇입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연구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 이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둘째, 다양한 의견을 들으십시오. 한쪽만 듣지 마십시오. 보수 언론만 혹은 진보 언론만 보지 마십시오. 양쪽을 보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외국 언론도 보십시오.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십시오. 하지만 여러 전문가를 한 전문가만 듣지 마십시오. 셋째, 논리를 검토하십시오. 주장과 근거가 연결됩니까? 논리적 비약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A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망한다. 왜? 어떤 메커니즘으로? 과거 사례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까? 논리적 주장입니까? 는를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한 가지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넷째, 감정을 경계하십시오.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뉴스를 조심하십시오. 충격적인, 경악스러운,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표현이 많으면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이성이 흐려집니다. 공포에 떨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다섯째, 시간을 두고 판단하십시오.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특히 SNS에서 뉴스를 보고 바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하루 기다리십시오.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전히 공유할 가치가 있습니까? 플라톤의 철인왕 Philosopher King. 플라톤은 국가에서 철인왕을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철학자만이 진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 자신의 철학자가 되십시오. 당신 자신의 삶의 철학자왕.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욕망이나 감정이 아니라. 중장년의 여러분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것을 봤으니까. 이제 그 경험을 이성과 결합하십시오. 진실과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형상, 본질,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사본입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 정보, 의견 모두 불완전합니다.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조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존재합니다. 어딘가에.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플라톤도 말했습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햇빛이 눈을 아프게 한다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내 믿음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의 힘, 욕망과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십시오. 방법적 회의,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십시오. 소크라테스의 질문,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구체적 방법 출처 확인, 다양한 의견, 논리 검토, 감정 경계, 시간 두고 판단. 철인왕, 당신 자신의 철학자가 되십시오. 이데아, 진리는 존재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제 3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의 역사와 기억을 지키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3부 결론, 나의 역사와 경험을 지키는 지적 반항. 1984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고문, 죽음. 아닙니다. 기억의 파괴입니다.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당의 슬로건입니다.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제한다. 무슨 뜻입니까? 당은 과거를 조작합니다. 모든 기록을 수정합니다. 신문, 책, 사진. 우리는 항상 이스트아시아와 전쟁했다로. 그러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윈스턴은 저항합니다. 나는 기억한다. 우리는 유라시아와 전쟁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기록이 수정되었으니까. 결국 그는 의심합니다. 내 기억이 틀렸을지도. 이것이 당의 승리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기억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 현대의 기억 조작. 중장년의 여러분, 현대에도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명백히 있었는데 부정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거야. 가스라이팅, 게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정치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명백히 있었는데 부정합니다. 과거 기록을 찾으면 맥락이 다르다. 상황이 바뀌었다.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미디어에서도 일어납니다. 과거 기사를 수정합니다. 인터넷 기사는 쉽게 수정됩니다. 근거 없이. 원래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중장년의 기억이 중요한 이유. 중장년의 여러분. 당신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과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60년, 70년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 변동, 사회 변화. 직접 봤고, 직접 겪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산입니다. 당신의 무기입니다. 조작에 대항하는 무기. 누군가 과거는 이랬다고 말할 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직접 봤다.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진실의 앵커입니다. 일기 개인의 진리부. 윈스턴은 일기를 썼습니다. 사상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저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내가 본 것을 기록한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기록하십시오. 일기, 회고록, 메모. 무엇이든 당신이 본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 기록하십시오. 왜? 첫째, 당신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둘째, 당신의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쓰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셋째, 후세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 손주. 그들에게 진실을 전하십시오. 그때는 이랬다고. 넷째,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읽으면,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구나. 자신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 집단 기억의 보존.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과. 그때 기억나. 그때는 이랬지. 맞아. 나도 기억해. 집단 기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기억이 일치하면 그것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젊은 세대와도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전하십시오. 역사책에 없는 것들을, 생생한 경험을. 이것이 역사의 전승입니다. 비판적 역사 인식.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개인의 기억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편향될 수 있습니다. 미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겸손하십시오.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검증하십시오. 가능하면 기록과 대조하십시오. 셋째, 다양한 관점을 들으십시오.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넷째, 수정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기꺼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적 반항 Intellectual Rebellion. 윈스턴의 마지막 저항은 무엇이었습니까? 2 더하기 2는 4다. 당이 오라고 해도 진실은 4입니다. 이것을 고수하는 것. 이것이 지적 반항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믿어야 해. 하지만 당신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항하십시오. 아니다. 2 더하기 2는 4다. 이것이 지적 자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자유의 의미. 오웰은 1984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자유는 2 더하기 2가 4라고 말할 자유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진실을 말할 자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자유. 이것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이 자유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판단, 당신의 기억, 당신의 진실. 압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윈스턴처럼. 하지만 그것이 인간다움입니다. 희망 플라톤의 햇빛. 오웰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윈스턴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낙관적입니다. 동굴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햇빛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 동굴에서 나온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중장년의 여러분, 당신이 진실을 보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특히 젊은 세대를. 그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과거를 모릅니다. 조작에 더 취약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전하십시오. 강요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플라톤의 길입니다. 철학자의 의무입니다.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통제 기억을 조작하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기억, 당신의 경험이 진실의 앵커입니다. 기록 일기, 회고록으로 당신의 진실을 보존하십시오. 대화 집단 기억을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하십시오. 지적 반항 2 더하기 2는 4다를 고수하십시오. 자유, 진실을 말할 자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자유. 희망 동굴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웰과 플라톤을 통해 진실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웰의 경고. 신어 언어로 사고를 제한합니다. 이중사고 모순을 동시에 믿게 만듭니다. 과거 조작 기억을 파괴하여 미래를 통제합니다. 텔레스크린 현대의 알고리즘, 필터 버블. 플라톤의 해결책. 이성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십시오. 질문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십시오. 진실 추구 이데아. 진리를 찾으십시오. 철학자왕, 당신 자신의 철학자가 되십시오. 중장년의 역할. 기억의 보존, 당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전하십시오. 진실의 앵커, 조작에 대항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지적 반항 2 더하기 2는 4다를 고수하십시오. 지혜의 전승, 젊은 세대를 도우십시오.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희귀합니다. 조작은 정교해지고 거짓은 그럴듯합니다. 플라톤의 동굴과 오웰의 텔레스크린 사이 어딘가에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성, 질문, 기억. 이것들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당신의 경험, 당신의 기억, 당신의 판단력.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진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키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2 더하기 2는 4라고 용기 있게 외쳐야 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혹은 당신이 직접 경험한 역사 중 지금 조작되거나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억과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오웰의 경고를 기억하고 플라톤의 지혜를 실천하며 진실을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작된 그림자가 아니라 진실의 햇빛 아래, 빅브라더의 통제가 아니라 이성의 자유 속에, 망각이 아니라 기억의 보존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할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한 지적 반항입니다. 감사합니다.